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가족센터와 함께하는 5학년 1학기 수학 수업.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3단원 규칙과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칙과 대응에서는 여러분들 다양한 실생활 문제들이 나올 건데요. 그 중에서 어떤 규칙, 특히나 숫자가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들이 그 패턴을 발견을 하시는 거예요. 자, 선생님과 함께 숫자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규칙만 찾으면 얼마든지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부담 갖지 않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두 양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준기 학생이 나오는데요. 사각판과 바퀴를 사용해서 자동차 로봇을 만들려고 하고 있답니다. 사각판의 수와 바퀴의 수 사이에는 어떤 대응 관계가 있는지 알아봅시다 했는데요. 자, 여기 말이 좀 어렵죠. 대응. 자, 대응은 어떤 것을 만나서 반응한다는 뜻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에 판이 한 개 왔어요. 판이 한 개 오면 바퀴가 2개 반응합니다. 판이 2개 오면 바퀴가 4개 반응합니다. 이렇게 어떠한 값이 주어졌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대응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응이란 말을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적들이 우리를 공격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대응을 해야겠죠. 어떠한 원인이 만들어지면 그거에 따라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 그것을 대응 관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볼게요. 사각판의 수와 바퀴의 수는 어떤 규칙으로 변하나요? 했죠. 자, 그림만 봐서는 우리는 규칙이 떠오르지 않고요. 항상 수학에서는 그림을 숫자로 변환을 해야 된다. 그림으로 제시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숫자로 바꿔야지만 규칙이 발견된다는 걸 여러분들 꼭 명심하세요. 그럼 사각판의 수가 일단은 한 개예요. 선생님 한 개 적어볼게요. 사각판의 수가 한 개일 때 바퀴의 수는 몇 개일까요? 2개. 그냥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 사각판의 수가 2개가 됐어요. 그럼 바퀴는 몇 개가 될까요? 사각판의 수가 2개일 때 바퀴는 4개가 됐습니다. 사각판의 수가 3개가 됐더니 바퀴는 6개가 됐고요. 자, 4개가 됐더니 8개가 됐습니다. 자, 이거 위에 거는 판이고요. 아래쪽은 바퀴입니다. 자, 여러분들 규칙이 보이나요? 판이 하나, 둘, 셋, 4개가 되고 있을 때 바퀴는 2, 4, 6, 8 이렇게 변하고 있죠. 자, 어떤 규칙으로 나오는지 보입니까? 자, 사각판은 몇 개씩 늘어나고 있나요? 한 개 늘어날 때마다 사각판이 한 개 늘어나면 바퀴는 몇 개 늘어납니까? 바퀴는 2개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사각판이 10개면 만약에 여기서 또또또 가서 사각판이 10개가 되면 바퀴는 몇 개 필요할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거 숫자 사이에 규칙이 보이나요? 자, 한 개일 때 2개가 되고요. 판이 2개일 때 4개가 되고, 판이 3개일 때 바퀴 6개 됐어요. 자, 여기서 보니까 숫자들 사이에서 규칙이 또 하나 보이죠. 자, 판이 한 개일 때 바퀴가 2개 되고 판이 2개일 때 4개 되니까 곱하기 2라는 숫자가 여러분들이 보인다면 굉장히 수학적인 감각이 좋은 친구예요. 자, 사각판이 10개가 되면 바퀴는 이곳에 곱하기 2가 돼서 10 곱하기 2라는 식으로 20개라는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1, 2, 3, 4, 5, 6, 7, 8, 9, 10 2, 4, 6, 8, 10, 12, 14 이렇게 쭉 우리가 순서대로 배열을 해서 찾을 수도 있어요. 다만 그렇게 하면 실수를 하거나 그 다음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규칙을 먼저 찾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자,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했는데, 자, 사각판 개수 곱하기 2배를 하면 바퀴의 개수란 것을 우리가 규칙을 통해서 식을 만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각판의 수와 바퀴의 수 사이에는
어떤 대응 관계가 있습니까? 선생님이 적어준 대로 사각판 개수 곱하기 2는 바퀴 개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을 하면 정답이 됩니다. 자, 지혜와 슬기도 볼게요. 역시나 실생활 문제인데요. 노란색 사각판과 초록색 사각판으로 로봇의 몸체를 만들려고 한대요. 노란색 사각판의 수와 초록색 사각판의 수 사이의 대응 관계를 알아봅시다. 나와 있는데요. 자, 노란색 사각판과 초록색 사각판 모양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일단 살펴볼게요. 자, 노란색 사각판이 있고요. 초록색 사각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변하는 부분은 뭡니까? 변하는 부분. 자, 변하는 부분은 이 아래쪽이 이 부분이 되겠죠. 자, 아래쪽이 이렇게 되고 변하지 않는 부분은 이 위쪽에 두 개가 항상 변하지를 않네요. 자, 규칙이 보입니까? 자, 변하는 부분은 어떻게 변하는지 말해보세요 했는데 변하는 부분은 노란색이 한 개일 때 초록색이 하나, 노란색이 두 개일 땐 초록색이 두 개죠. 자, 노란색이 한 개 늘어나면 자, 선생님 위에 적을게요. 노란색이 한 개 늘어나면 녹색도 한 개 늘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자, 그렇다면 자, 여기에서 변하는 부분과 변하지 않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표를 이용해서 알아보라고 했었죠. 자, 선생님은 앞에 문제로 잠깐 가볼게요. 선생님은 여기에다 숫자를 이렇게 배열을 했잖아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숫자를 쭉 쓴 것도 사실은 일종의 표입니다. 이렇게 선만 긋지 않았을 뿐이지 이렇게 칸에다가 한 칸 한 칸 이게 줄을 맞춰서 표를 적게 되면 줄을 맞춰서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표를 그리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표를 쓴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자, 여기서 볼게요. 노란색 사각판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어떻게 늘고 있습니까? 숫자가 1씩 늘고 있죠. 자, 초록색 사각판 개수를 볼게요. 초록색 사각판은 숫자가 3개, 그 다음에 4개, 5개, 6개, 그 다음 몇 개가 될까요? 그 다음 숫자는 7이 되고 8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수 사이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두 수 사이의 관계. 자, 숫자가 차이가 얼마가 나나요? 자, 대응 관계를 보려면 항상 차이를 보는 거거든요. 두 수를 봤더니 항상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 보입니까? 그렇다면 노란색 사각판이 20개가 있다면 그 다음에 더하기 2라는 규칙에 따라서 개수가 22개가 나온다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노란색 사각판 수와 초록색 사각판 수의 대응 관계는 자, 노란색 더하기 2를 하면 초록색 사각판 개수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대응 관계를 식으로 계속 표현을 했거든요. 사실은 뒤에 나온 내용이긴 하지만 처음부터 식으로 하는 것이 학생들이 많이 쉽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식으로 표현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표를 가지고 규칙을 발견했으면 식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연수는 드론을 조립하는 체험활동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드론 한 개에 날개가 4개예요. 그러면 두 번째 드론으로 있으면 날개가 몇 개가 될까요? 8개가 되고요. 자, 5대가 있으면 드론 날개는 몇 개가 될까요? 자, 한 개당 4개가 필요하죠. 곱하기 4. 두 번째도 곱하기 4. 자, 그러면 세 번째 5대가 필요하면 곱하기 4를 하면 몇 개가 필요할까요? 20이 되고요. 항상 규칙은 똑같습니다. 드론이 10대가 있으면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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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모두 10대면 곱하기 10 곱하기 4를 하면 40이 나오겠죠. 그러면 날개의 개수만 알아도 반대로도 알 수 있을까요? 자, 곱하기 4를 반대로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72에서 나누기 4를 해주면 원래 개수가 나옵니다. 자, 72에서 그러면 요거는 답은 18이 되고요. 자, 이번에는 다시 또 개수가 50에서 곱하기 4를 하면 200이라는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드론의 수와 날개 수 사이의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려고 하는데요. 자, 드론이 한 개가 있었어요. 드론이 한 개가 있으면 날개가 4개가 됐죠. 드론이 2개가 있으면 날개가 8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드론의 개수가 네모라고 해볼게요. 자, 드론의 수에다가 날개의 수가 되려면, 날개의 수가 나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여기 보면 곱하기 4가 이루어져 있죠. 자, 여기서도 곱하기 4니까, 자,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드론의 수 곱하기 4를 하면 날개의 수라는 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드론의 수를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했어요. 글자로 쓰니까 너무 복잡해요. 드론의 수를 동그라미로 표현해 볼게요. 날개의 수를 별표라고 하면 바꿔서 써주면 되는 겁니다. 드론의 수 대신에 동그라미 곱하기 4는 날개의 수 대신에 별표를 넣어줄게요. 날개의 수 대신에 별표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식으로도 만들어졌겠죠.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공부한 내용들 실력 쑥쑥으로 확인해 볼게요. 자, 숫자 특징을 봅니다. 1이 11이 됐고요. 2가 22가 됐습니다. 자, 어떠한 규칙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곱하기 11. 여기서도 곱하기 11. 그러면 이 규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값을 구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아랫값이 먼저 나왔죠. 반대로 돌아가 봅니다. 자, 곱하기 11로 왔었는데, 자, 반대로 돌아가려면 나누기 11. 자, 나누기 11을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줄넘기한 시간이 네모분이라고 합니다. 자, 네모분일 때 소모된 열량을 자신만의 기호로 나타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기호를 사용해서 줄넘기한 시간과 소모된 열량을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 보세요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건 직접 정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줄넘기를 몇 분 했는데요. 자, 소모된 열량은 여러분들, 자, 이 앞에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자, 1분 했을 때 11kcal를 썼죠. 자, 1분일 때 11kcal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 뒤에 문제로 가면, 자, 네모분일 때 1분일 때 11이고 2분일 때 22였어요. 그러면 곱하기 11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모 곱하기 뭐가 돼야 될까요? 11. 그러면 소모된 열량을 여러분들이 자신만의 기호로 하면 되니까 네모가 아니면 뭐든지 괜찮습니다. 세모로 표시를 해도 되고요. 소모된 열량을 세모로 표시를 한다면 이 식은 네모 곱하기 11은 세모로 표시할 수도 있고요. 네모가 아닌 다른 모양도 괜찮아요. 내가 만약에 세모가 아니라 동그라미로 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세모 대신에 동그라미로 표현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호로 표시를 하시면 돼요. 자, 슬기의 나이와 연도 사이의 대응관계를 표를 이용해서 알아보세요 했는데, 자, 슬기의 나이가 12살일 때는 2019년입니다. 11살일 때는 연도가 어떻게 될까요? 2018년이 되겠죠?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머지 날짜를 채워가면 되는데, 자, 그러면 나이와 연도 사이의 대응관계입니다. 슬기가 1살 먹을 때마다 연도도 1살 늘어나죠.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자, 슬기 나이와 연도 사이에는 차이가 얼마큼 나나요? 자, 차이는 자, 슬기가 나이가 20살일 때 2027년이죠. 그러면 2027이라는 숫자는 슬기 나이에서 얼마를 더해주는 걸까요? 2007이 더해진 거겠죠? 2007. 자, 그러면 나머지 날짜에서도 더하기 2007이 되면 연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일정한 규칙이 있어요. 그러면 뒷장에 슬기의 나이를 네모라고 하고요. 연도를 세모라고 한다면 슬기의 나이 더하기 2007을 했을 때 올해 연도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속속 정리. 규칙을 찾는 방법은 하나의 수가 변해요. 하나의 수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변합니다. 숫자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자, 하나의 수가 이렇게 됐을 때 이거에 대응하는 숫자는 4고요. 숫자가 2로 변했어요. 2로 변했더니 그 다음 대응하는 숫자가 8이에요. 아, 일정한 규칙이 있구나. 근데 이 일정한 규칙은 곱하기 4라는 규칙으로 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을 하셔서 식으로 변환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규칙을 찾는 방법은 하나의 수가 변할 때
다른 수가 어떻게 차이가 변하는지를 살펴보시고 그거에 따라서 알맞은 규칙을 여러분들이 발견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발견은 여러분들 반드시 숫자로 표현을 해야지만 쉽게 발견이 된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고 문제가 나왔을 때 항상 수로 써주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시다. 네, 오늘 수학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성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퍼즐이라든지 꼭 수학 수업이 아니더라도 왜 퍼즐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숫자를 통해서 하는 퍼즐 게임을 많이 한 친구들은 정말 쉽게 규칙을 잘 발견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게임처럼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